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어머니의 시 부인부를 중심으로 한 학회의 인간 네트워크는 핵 가족화가 진행되는 현대에 격려와 협력을 실천하는 지역 교류의 모범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8월 12일에 규슈 종합연수원에서 도쿄로 돌아오자 14일에는 이바라키를 방문해 향토 문화제 등에 참석하여 건토하는 벗의 노고를 치하하고 찬탄했다. 그리고 19일에는 다시 규슈 종합연수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다. 신이치는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미네코와 함께 어머니 사치를 병문안했다. 어머니는 이때도 나는 괜찮으니 어서 가 보거라. 모든 사람을 위해 투쟁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가장 기쁘단다. 라고 말하고 병상에서 시니치와 미네코를 배웅했다. 8월 말 시니치는 도쿄에 돌아왔다. 가나가와 사이타마, 시즈오카 등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9월 5일에 열린 도쿄 문화제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날 5일 아침 어머니 사치의 용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쿄 문화제를 마치고 오타고에 있는 본가로 달려간 시니치는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겹겹이 패인 주름이 고투와 승리의 존귀한 연륜을 느끼게 했다. 시계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시니치는 새벽 1시 반까지 곁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일단 귀가하기로 했다. 6일은 월요일이라 학회 본부에서 아침 일찍부터 결제할 사항도 많았기 때문이다. 시니치가 돌아가고 5시간쯤 지난 9월 6일 새벽 6시 15분 어머니 사치는 노쇠로 숨을 거뒀다. 향년 80세였다. 가족이 부르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영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시니치는 그 소식을 듣자 곧바로 집에서 어번존을 향해 아내 미네코와 함께 추선 근행을 했다. 시니치의 뇌리에 평범하고도 다소곳한 편이었지만 맑고 강인하며 다정했던 어머니의 추억이 잇따라 떠올랐다가는 사라졌다. 자식도 많고 가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가운데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은 분명 고통과 인내의 나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법을 수지하고부터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한결같이 광선유포를 염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계속 제목을 불렀다. 인생의 승부는 총 마무리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니치가 본가에 도착해 영면한 어머니와 마주한 시각은 오전 10시 반이 지나서였다. 미소를 짓는 듯 온화한 얼굴이었다. 신이치는 어머니의 명복을 기원하며 제목 삼창을 한 다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다. 어머니, 편히 잠드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다정하게 돌봐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영산에 가시거든 야마모토 시니치 어머니라고 말씀하세요. 대성인이 반드시 진심으로 찬탄하며 반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머니에게 보은하기 위해 또 세계의 존귀한 어머니들을 위해 인생의 전부를 광선유포에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9월 7일에는 빈소를 마련하고 이튿날 8일에는 집안 사람들만 모여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장소는 모두 도쿄 오타고에 있는 본가였다. 8일 오후 2시가 넘어 출간할 때 차에 타려던 시네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19년 전 이날은 도다 조세이가 요코하마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원수포 금지 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시니치의 뇌리에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도다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그런 도다를 섬기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어머니의 말이 가슴속에 되살아났다. 시니치가 암초에 걸린 도다의 사업을 궁지에 벗어나게 하려고 거듭 분투하던 때였다. 급여도 계속 늦어져 외투도 장만하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시니치는 오래간만에 본가에 들렀다. 아무런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다못해 어머니에게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차림을 보자마자 시니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챈 듯했다. 사치는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나는 잘 안다. 설령 어떤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선생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선생님을 위해 끝까지 일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란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관철하며 도다 선생님을 섬기는 네가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엄마는 물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약속한 장대한 이상을 위해 끝까지 분발하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집에 있던 음식 등을 싸주었다. 하루하루 스승을 지키기 위해 억겁의 실로를 다하는 심정으로 지내던 신이치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말에는 굉장한 무게가 있다. 자의를 쏟고 심혈을 기울여 키워준 사람의 격려이기에 더더욱 생명 깊숙이 스며드는 법이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어머니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들은 간사이 소카여자 학원 당시 학생들은 곧바로 모두 모여 어머니의 노래를 불러 테이프에 녹음했다. 명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창했다. 그리고 테이프를 신이치에게 보냈다. 신이치는 9월 9일 아침에 이 테이프의 노래를 들었다. 여학생들의 상냥함과 진심이 뜨겁게 깊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신이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이 수록된 두꺼운 표지 뒤에 시를 써서 보냈다. 자비로운 어머니 가시고 딸들이 보내준 어머니의 노래. 오늘 아침에 들었노라. 하늘에 전해지라고. 13일에는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사치의 본 장례를 치렀다. 신이치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신이치는 어머니가 7월 초순에 매우 위독해져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그로부터 2달 남짓 유유자적하게 보내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신심에 의한 갱사수명, 더욱 수명을 받다의 실증을 통감했다. 어머니의 승리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광선유포에 매진하겠다고 서원하고 힘찬 결의로 인사를 끝맺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자유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신이치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 또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인 아버지의 마음도 남은 자녀는 부모의 위대함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느냐이다. 부모는 영산에서 가만히 자녀를 지켜본다. 성운에는 부모의 유체는 자식의 색심이니라 어서 1434쪽라고 쓰여 있다. 신이치는 어머니의 영정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신이치는 대투쟁을 개시하겠습니다. 9월 13일 신이치는 어머니 사치에 본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태풍 17호가 각지에서 큰 비를 뿌리며 북상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재해 지역은 시시각각 확대되어 13일에는 오키나와, 규슈, 시코쿠, 주고쿠, 긴키, 도카이, 간토 코신까지 이르렀다. 침수되거나 유실된 가옥을 비롯해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도 계속 증가했다. 장각회는 곧바로 재해본부를 설치했고 이와 함께 재해지역 각지의 회관에도 재해본부를 설치해 복구활동에 온 힘을 다했다. 방면이나 현 간부들은 재해 현장을 돌며 격려를 거듭하고 이재민에게 식료품과 의류, 의료품과 일용자파 등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신일치는 어머니의 본 장례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재해 보고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계속 지시를 내리며 온갖 손을 썼다. 그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고뇌가 있는 한 자신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은 없다고 깊이 마음먹고 있었다. 지도자가 그렇게 결의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라는 대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시즈오카 지방 지도를 시작하여 아타미시에 있는 도카이 연수원을 방문했다. 도카이 연수원에는 이해 3월에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의 유덕을 현창하는 마키구치 정원이 개원했다. 창가의 선사 마키구치는 1943년 7월 6일 홍교하는 도중 시즈오카의 시모다 경찰서로 출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도쿄로 이송되어 투옥되었다. 불경제와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혐의였다.
같은 날 제자 도다 조세이도 도쿄에서 특별 고등 경찰에 연행되었다. 대탄압의 폭풍이 엄습해왔다. 마키고치는 고령이었지만 가혹한 취조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취조를 받으면서도 정법 정의의 깃발을 내걸고 당당하게 법을 설하며 신념을 끝까지 관철했다. 그러나 이듬해 1944년 차가운 가을서리가 내리는 11월 18일에 도쿄구치소의 병감에서 73세 생애를 마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초대 회장 마케구치 스네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사제지간으로 불석 신명이라는 정신이 있었기에 창가학회가 흠륭할 수 있었다고 깊이 통감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보훈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는 무성하고 수원이 멀면 흐름이 길다. 어서 329쪽. 법화경의 정수인 진실한 불법을 유포하기 위해 순교한 마키구치 그리고 옥중에서 지용보살의 위대한 사명을 오달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친 도다. 이 사제라는 뿌리를 가지고 그 정신이 계속 맥동하는 한 창가학회는 미래 영겁에 걸쳐 계속 흥룡하여 유구한 대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제 정신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신해치는 가혹한 권력의 박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광선유포를 위해 순교한 선사 마키구치의 사신홍법의 정신을 후세 영원히 현창하고 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마키구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시즈오카현에 자리 잡은 도카이 연수원 안에 마키구치 정원을 개원했다. 신이치는 3월에 열린 개원식 때 마키구치 정원 원장을 맡은 오사 미스 히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이곳에 마키구치 정원을 개원했는지 알겠는가? 물론 마키구치 선생님이 시즈오카현에서 체포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이 기후도 따뜻하고 풍광 명미한 곳이기 때문이네. 겨울철의 감옥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말을 도다 선생님에게 자주 들었네. 아침에는 얼음을 깨서 세안을 하고 밤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도 추워서 몸을 계속 떨다 몸이 아직 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셨지. 또 독방에서는 바깥 경치도 볼 수가 없다네. 그렇게 나는 그런 옥중 생활 끝에 서거하신 마키구치 선생님을 기리는 장소는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네. 그래서 이곳에 본 감사하는 심정으로 마키구치 선생님의 혼백을 영원히 새기기 위해 마키구치 정원을 만들었다네. 마키구치 정원 개원식에서는 창립의 뜻을 비롯해 학회 정신, 상주, 대자, 대지, 홀로 서는 정신, 후계의 제자 등 마키구치의 친필을 새긴 비석의 제막식이 일제히 거행되었다. 신이치는 창가의 아버지 마키구치의 정신을 그리워하는 연이 될 만한 것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비석의 설치를 추진했다. 신이치는 개원식에서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이곳 도카이 연수원에 찾아와 연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동상도 세웁시다. 또 도다 선생님의 시와 친필 등도 남깁시다. 창각회 만대에 이르는 흥룡과 발전을 위해 준엄한 사제의 길을 배우는 마키구치 정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다른 연수원과 회관 등에도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친필을 새긴 비석을 세웁시다. 신의치는 창가 사제의 정신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이 마키구치 정원을 개원하고 반년 만에 다시 도카이 연수원을 방문한 신이치는 9월 15일에 열린 마키구치의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표가 끈을 잡아당기자 풍설을 견딘 늠름한 왕자와 같은 풍모를 지닌 마키구치의 동상이 초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다. 이어서 마키구치의 부모를 현창하여 그 이름을 붙인 초마스 농나무 인해 철쭉을 심었다. 신해치는 이날 또 남자부와 대학부의 정예 멤버가 모인 연수에 참석했다. 신해치는 이 자리에서 청년 시절에 공부해야 할 서적으로 삼국지를 추천한 뒤 왜 선사 마케구치 스네사부로와 은사 도다 조세이를 지키고 선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피치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대성인의 불법과 어번존 그리고 어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마케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법이 훌륭하고 어번존이 위대해도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이는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어서 85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을 찬탄하고 스승에게 보은하는 삶을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데에 인간의 참된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주사친 어서를 배독하며 불법을 끝까지 수지하는 가운데 성불, 다시 말해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신분이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기만 해도 자칫하면 자기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고 착각하고 맙니다. 대성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적은 것을 얻고서 족하다고 생각하여 기뻐했노라. 이를 부처는 꿈속의 영화요 환상의 낙인이라 오직 법화경을 수지에 받들어 속히 부처가 될지어다라고 설하셨느니라. 어서 386쪽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차가운 가을서리가 내리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정법을 위한 영예로운 순교였으며 그 경지는 절대적 행복경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지위나 명예, 재산 등에 분동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왕도를 그리고 사명이라는 인생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성이는 더구나 이 경은 열애의 현재조차 역시 원질이 많거늘 하물며 멸도의 후에 있어서랴라는 경문을 인용해 언제나 재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광선유포의 길에 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회의 앞길은 성남파도의 연속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불자의 모임인 학회를 끝까지 지키고 한번 정한 사명의 길을 가면히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순교한 선사를 기리는 마키구치 정원에서 연수를 하는 의의를 청년부 대표가 깊이 자각하기 바랐다. 9월 16일 신이치는 마키구치 정원에서 열린 도다 조세이의 시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표 멤버가 흰 천을 걷어내자 비석에 새긴 도다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묘법의 광포 여정은 멀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 함께 나아가노라. 1955년 새해를 맞아 읊은 시였다. 이 시는 사제의 유대 그리고 동지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노래했다. 홀로 서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단결하지 않으면 광선유포를 확대할 수 없다. 도다는 그런 중대한 성업을 완수하는 창가학회라는 교단을 창가학회불이라고 선언했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총하여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 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 동심이 되어 남묘 후랭개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쪽. 결국 물과 물고기라는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 신심에 힘쓸 때 생사일대사의 혈맥, 다시 말해 묘법의 혈맥이 유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가학회불의 근본 조건은 광선유포를 위한 이체 동심의 단결에 있다. 따라서 도다의 이 시는 모든 동지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지침이기도 하다. 신이시는 이날 마키구치 정원에 도다의 부모를 기리며 이름을 붙인 진시치 농나무, 스의 철쭉을 심는 등 은사를 현창하려고 온갖 조치를 다했다. 또 19일에는 아타미 문화회관에서 열린 본부 간부회, 20일에는 마키구치 정원에서 열린 장년부와 남자부, 인재육성 그룹 회합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렇게 하여 시즈오카 지도는 21일까지 이어졌다. 선사 마키구치 초대회장, 은사도다 제2대 회장, 두 선생님이 실천하신 사신용법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으면 광선유포의 미래도 학회의 미래도 없다. 신이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전국의 연수원을 비롯해 각지의 주요 회관 등에 그런 사신 홍법의 정신을 떠올리며 배우는 계기를 마련할 비석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추진했다. 신이치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간사히 주부를 방문했다.
교토문화회관에서는 마키구치의 홀로 서는 정신과 도다의 광포서원이라는 친필을 새긴 비석을 제막했다.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초의 간사이 종합연수원에서는 정원의 선사와 은사의 이름을 붙여 마키구치의 정원 도다 정원이라고 명명했다. 10월 2일은 제1회 세계 평화의 날 기념근행회가 도쿄 시나노마치 학회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주요 회관에서 열렸다. 세계 평화의 날은 신이치가 처음으로 해외 방문을 시작해 세계 평화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1960년 10월 2일을 기념하고자 지난 9월에 열린 부회장 회의에서 결정했다. 간사이를 방문하던 신이치는 간사이 센터에서 열린 기념근행회에 참석해 이렇게 인사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된다는 불법의 천리를 내걸고 군부 정부와 맞서 싸우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다 제2대 회장은 생명 존엄이라는 차원에서 또 피폭 국민의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하고 내게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을 개척하라고 의탁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내 신념은 선사와 은사가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내 원동력은 도다 선생님의 유지를 실현하려는 제자로서의 일념에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창조하는 길을 모색하며 일본과 적국으로 싸운 미국을 그 중에서도 전쟁 발발의 무대가 된 하와이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서원을 담아 영국령, 홍콩, 당시를 비롯해 과거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 각지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첫 해외 방문으로부터 16년이 흘렀다. 그동안 신이치는 소련의 코시긴 총리, 중국의 저원나이 총리, 그리고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도 만나 회담을 나누고 평화를 위해 대화를 거듭했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이라는 당시 세계 평화에 커다란 열쇠를 진 나라들로 뛰어들어가 각국 정상과 우위를 나누고 유대를 맺으며 새로운 인간 교류의 길을 열었다. 평화의 길도 우호의 길도 모두 용기 있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마케구치 스네 사부로는 옥중에서도 취조하는 예심 판사에게도 자, 토론합시다 라고 말하며 당당히 불법을 설했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도 당시 총리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에 대한 대확신을 말했다. 거칠의 말로만 끝난다면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없다. 용기 있는 대화를 해야 비로소 서로 감동하고 공명할 수 있으며 상호 이해도 깊은 우정도 배양된다. 간사이에서 주부로 이동한 신이치는 10월 5일에 주부 제1 종합연수원에서 마케구치 회장과 도다 회장의 아버지 벚나무, 어머니 벚나무를 각각 식수했다. 그리고 이 해가 마케구치 탄생 105주년이었기에 105년 된 농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 10월 하순 지도차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을 방문한 신이치는 25일에 도다의 고향 아스타무라에서 열린 도다 기념 묘지공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건설은 신이치가 도다 스님을 선양하고 은사가 자란 고향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3세에 이르는 사제 서원의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심정으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짜낸 구상이었다. 또 도호쿠에서는 아오모리현 도하다코 마치에 있는 도호쿠 종합연수원을 방문해 마케구치 초대회장의 친필 글씨인 수기 홀로 서는 정신을 새긴 비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지금이야말로 선사와 은사의 정신을 전국, 전 세계 동지에게 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광선유포의 정신을 깊이 새기도록 하자. 신이치는 사제 정신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11월 중순 지도차 주부와 호쿠리쿠 그리고 간사이로 떠난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태어난 이시카와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3일 신이치는 이시카와 문화회관에서 도다 기념실을 설치해 이시카와 광포 원점의 땅으로 장엄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튿날에는 도야마 문화회관을 방문해 마키구치 기념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17일 오사카부 도요 나카시에 건설한 간사이 마케구치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창가학회 창립 기념일이자 초대회장 마케구치 스네사부로가 순교한 날이기도 한 11.18을 하루 앞두고 열린 개관식이었다.
11월 18일 이날 신해치는 학회 창립 46주년을 기념하고 마키구치의 33주기 법요의 의미를 담아 간사이 도다 기념 강당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했다. 신해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다. 영예로운 순교자로서 죽어서 옥문을 나오신 선사 마키구치 선생님. 그리고 그 스승을 대신해 광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겠노라 서원하고 살아서 옥문을 나와 사신홍보의 실천을 관철하신 도다 선생님. 이 엄숙하고도 지극한 사제의 발자취에 지용보살의 본사인 광선유포의 길이 있습니다. 도다는 마키구치의 3주기 법요 때 마키구치의 영정사진을 향해 이렇게 서원했다. 이 불초한 자식, 불초한 제자도 2년에 이르는 감옥 생활에서 부처님을 배례하고 받들며 광선유포를 위해 이 우둔한 몸을 평생 바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비록 변변찮고 우둔한 몸이지만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학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영치산회에서 만나 뵙는 날에는 반드시 칭찬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결심입니다. 신익시도 이렇게 서원했다. 옥사에 갇힌 마키코치 선생님이 노쇠한 몸으로 순교하는 순간까지 더없이 장렬하게 투쟁하신 까닭은 모두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광선유포는 없습니다. 저도 마키코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광포를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사제가 있어야 비로소 창가에 영원한 광선유포의 태도가 있다.